이대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스마트폰 요금제 얼마짜리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요금제가 700개를 넘어서 1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신비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낮은 가격이라 가지고요. 약 올리는 것 같아 들려주고. 아니 얼마짜리 쓰시길래요? 제가 한 달에 1,000원 내고 있습니다. 알뜰폰 특가 요금제 쓰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뜰폰 요금제가 더 싼데 야. 보통 그래도 10,000원대 정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첫 6개월간은 1,000원 정도만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 6개월마다 옮겨 다니고 메뚜기처럼 그러면은 계속 매달 1,000원만 내면 되고요. 1,000원 내면 그러면 통신요금 같은 거 따로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닙니다. 이 15기가까지 데이터도 주고 또 300분 정도 통화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야. 문자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원만 내고 쓰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스러워요. 저만 좀 싸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짠테크 콘텐츠 통해서 네. 알뜰폰 요금제도 저렴하고 그리고 그런 이벤트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6개월간 쓸 수 있다는 네. 것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알뜰폰 회사들의 요금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교.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특가 요금제를 찾으시면은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내고 6개월씩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 성적이나 월급을 남과 비교하는 건 안 좋습니다만 요금제 비교하는 건 좋죠. 네. 똑똑한 소비자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통신 3사 요금제만 해도 이게 700가지가 넘고 알뜰폰까지 합하면 거의 1000개에 넘는다면서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금제가. 저도 사실 그 모 통신사 그러니까 3대 통신사 중에 한 곳에 전략기획실에 있었던 직원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냐? 너무 헷갈린다. 그렇죠. 당신들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않느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헷갈리라고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일부러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요금제가 단순하면은 예. 통신사마다 지금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요금제가 한 통신사별로 5개 정도만 있으면은 다른 통신사보다 어디가 비싼지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게다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해외는 싼데 왜 우리만 비싸냐 네, 야단을 네,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싼 것도 있습니다. 예, 수백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비싼지에 대해서 안 드러나는 겁니다. 섞여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안에서도 네. 그다음에 통화 시간, 문자 메시지 몇 건, 데이터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통화 1분당 얼마고 데이터 1기가당 얼마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일부러 그렇게 근데 설계해 놓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는 정말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본 저도 찾아봤는데 통신사별로 한 5개 정도 많아도 한 10개 정도 요금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이렇게 수백 가지가 되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통신사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예. 또 이제 정치인들의 비판 이런 걸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더 비싸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좀 꼼수네요. 네. 근데 처음부터 요금제가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한 5개 정도 요금제밖에 없었습니다. 뭐 2000년대 초반에 저도 이제 예전에 쓰는 기억이 나는데 음성 요금제, SMS 요금제 이런 식으로 있었고 네. 그때 이제 특징적인 요금제가 커플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와 추억의 커플 요금제. 예, 예. 그래서 밤새 통화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밤새 통화하려는 그런 연인들을 위해서 두 사람의 전화는 언제 어떻게 쓰더라도 항상 무료인 그런 게 있었는데 웃으시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깨지면 문제가 돼요, 그게. 이거 경험담들 좀 있으실 텐데 예. 그 두 사람이 같이 뭐 전화하고 해지를 해야 돼도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 해지하려고 해도 둘이 모여가서 다시 이제 깨진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또 확인 전화 고객센터에서 가고. 예, 예. 같이 이제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제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실례지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고요.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요금제 때문에 못 깨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런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런 특이한 요금제가 몇 가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요즘 그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커플이 헤어졌는데 네. 차마 서로 그거를 말을 못해서 한 6개월 넘게 커플 요금제가 막 이어지고 있는 네. 과거의 커플들도 있었고요. 예. 진짜 추억의 요금제를 다 들어보네요. 근데 이게 또
막 700개, 1000개 요금제 중에서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는 또 몇 개 안 된다면서요. 한 25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사별로 3사 기준으로 한 80개 정도씩 남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가입되지도 않는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요금제들도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제 자체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괜찮은 요금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가입하려고 보면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다른 요금제로 바꿨다가 과거에 썼던 요금제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안 보이고. 네. 헷갈립니다 이거. 그럼 우리나라만 요금제가 이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조금 단순화돼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단순화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라들이 많잖아요. EU 안에도 네. 여러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로밍 요금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고가여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을 유럽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낮추기 위해 가지고 시도가 많이 있었고 로밍 요금 폐지를 2017년에 하면서 상당히 요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영토가 넓기 때문에 네. 통신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지국을 그만큼 많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은 딱 정확하게 우리보다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싸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요금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백 가지라서 복잡.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통신사의 의도대로. 예, 일반적으로 요금 내는 부담은 미국인들보다 한국인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이제 그 경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참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네요. 소비자들이 명쾌하게 뭔가 딱딱 떨어지게 비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정부에서 또 뭐 국회에서 이제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간의 우리나라는 요금이니까. 사실상이 담합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통신 3사 사이에 우리는 이 정도 요금제를 가지고 너희도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만나서 회의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불법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암암리에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한쪽도 더 싼 요금제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싸다 이렇게 광고한 걸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런 광고를 했었는데 그런 경쟁이 별로 없죠. 예, 그런 경쟁이 없이 3사 모두 비싸게 받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서로 비싸게 가면서 3사 모두 막대한 이제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통신 현실입니다. 예전에 PCS 쓰던 시절에는 진짜 그 요금제 자기네가 최저다. 네. 100원이라도 더 싸다. 엄청나게 광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진짜. 요즘 잘 안 보이네요. 예, 그게 사실은 단통법 때문에 더 심화된 그런 것이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법 선진화법이 들어오면서 네. 결국은 3사 사이의 경쟁이 사라지고 요금제 경쟁도 결국 사라지고 또 최근에는 그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SKT가 먼저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두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보안이 더 우수하다 이런 광고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CEO 차원에서 저쪽을 공격하지 말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선의로 포장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사는 서로 경쟁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 출혈 경쟁하지 말자. 예. 물론 이제 그 보안 문제는 KT나 LG 예. U+까지 같이 또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도 문제가 또 터질 거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경쟁이 없고 요금제 경쟁이라든지 보조금 경쟁이 없다는 거에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대안이 있을 것인가? 정부가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네요.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랑? 예, 통합 요금제는 기존에는 이제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이 연역적으로 보면 사실 5G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5G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기존보다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논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제 가격들이 한 차례 많이 뛰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통신 3사가 각각 1조 원 넘는 그 영업이익을 거두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LTE와 5G 사이의 요금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고 특히 LTE 사용자들 중에는 네. 기본 제공 데이터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가 요금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5G보다 LTE가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고 LTE 요금제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 5G와 LTE 요금제를 통합하자. 그래 통합 요금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KT를 시작으로 이제 통신 3사가 공감을 하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 원래는 1분기였습니다만 지금 4분기까지 이 통합 요금제를 출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도 못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비싼 요금제를 쓰시면서 적은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G에서 3G 넘어갈 때는 이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차이니까 네. 엄청났던 거고 3G와 LTE는 속도 차이가 나니까 네. 엄청난 효용을 느꼈으나 일반인들이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자율주행할 것도 아니고 네. LTE랑 5G는 체감하는 속도는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일부 게임하시는 분들, 실시간 게임하시는 분들 그 느끼는 정도, 렉 걸리는 그 정도이고 정도. 사실은 잘 못 느껴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도 LTE로 충분히 잘 볼 수 그쵸? 있고 예. 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매일 무슨 뭐 책 몇 권 분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예. 게다가 이제 원래 5G가 제대로 되려면은 5G는 더 이제 주파수가 짧은 주파수를 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LTE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되고. 하지만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5G가 안 터지고 LTE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속도도 큰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5G를 도입한다면서 통신사가 요금을 많이 올려놓고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이제 5G로 가면서 이제 이점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TE랑 5G를 통합한 통합 요금제는 네. 언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올해 말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과연 낼지 이 사실 통신사들 내부 사정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SKT를 시작으로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부상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은 요금제를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신용으로도 약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 자기들에게 손실이 갈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떠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LTE 요금제 중에서 고가 요금제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당장 좀 5G 요금제랑 비교를 해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통신사 입장에서 할 말은 있더라고요. 예. 왜 1인당 매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경영상 지표로 그게 한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요금제도 이제 커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통신 요금 자체 이렇게 전화, 네. 비, 문자 비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통신비가 높아진 거는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그쪽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야 하는 거고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톡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단톡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3개월이나 됐어요. 혹시 체감을 하세요? 휴대폰 사러 갈 때? 아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조금 경쟁이 안 벌어지고 3사 사이에 담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왜 자꾸 통신사는 예. 경쟁을 안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점유율을 더 크게 넓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대로만 유지가 돼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이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도 출혈 경쟁을 할 테고 뭐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좀 요금 지원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가 단말기 또 고가 요금제 위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실제 부담금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은 뭐 매달 10만 원 정도 한 요금제를 6개월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하고 거의 상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알뜰폰을 개통을 하면서 공기계는 이제 기계값을 다 주고 사고 그쵸, 알뜰폰을 개통해서 자급제폰 기계만 사서 예, 알뜰폰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 저처럼 이제 1,000원씩 내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요금제로. 네. 근데 요거는 또 이제 비교해서 보면 알뜰폰의 그런 이벤트 이런 걸 또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아까 지금 1920님이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저는 68세인데 휴대전화 구입하면서 가입해야 하는 그 의무 요금제 쓰다가 네. 할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생각 없이 7만 원짜리 계속 쓰고 아이고, 계셨다고. 예. 이런 분들 많으시고 사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시급히 요금제를 바꿔드렸는데 네.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이제 요금제 관심 없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그 고지서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요금제가 과다하다 싶으면 맞춰주시고요. 특히 68살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버 요금제라고 그래서 훨씬 좀 낮은 요금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거 좀 챙겨드리고 예. 아니면 이제 어르신 스스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네. 내가 이거 언제 가입했는데 네.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써야 하는 그런 의무 요금제, 네. 부가 서비스 의무 기간 지나지 않았느냐 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2년이 지나게 되면은 네. 이 할부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요. 또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그래서
1년씩 약정을 하면은 25% 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가입하신 지 2년 지났다 하신 분들은 당장 124로 전화하셔가지고 이 선택 약정제 가입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이펙 CEO